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사랑이 샘솟고 웃음꽃 가득한 5월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남가주에서 고급 주택들이 몰려있거나 게이티드 커뮤니티가 있는 지역에서 빈집을 노려타는 조직 절도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경찰 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팔로스 버디스, 에나이밀스, 발렌시아 지역에서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국제 범죄 조직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여성 정치 선구자로 알려진 글로리아 몰리나 전 LA 카운티 슈퍼바이저가 74세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LA 다운타운 메트로 레드라인에서 한 남성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 도주했고 현재는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뉴햄프셔주의 한 졸업 파티 현장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부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주 버팔로 총격 사건 1주기를 맞아서 연방의회에 제발 뭐라도 좀 하라며 총기 규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내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협상 상황에 대해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산업 경기는 탄탄한 기반 위에 있고 그 활동도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할 기세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산업 원자재 컨퍼런스에서 나섰던 CEO들이 이같이 관측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하는 타이틀 42를 종료한 이후 남부국경을 통한 입국 시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불법 입국 시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 자동차를 시작으로 해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이 AM 라디오 기능 설치를 점차 제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자인 한 70대 남성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강원도 동해시 앞바다에서 4.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해당 지역에 지진이 잇따르는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대책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비싼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 의원의 계좌 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진영 선수가 LPGA 투어 커거니전트 파운드스컵 대회에서 역전 우승을 차지하면서 통산 15승째를 수확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샌디에고를 4대0으로 꺾고 주말 3연전 싹쓸이 승리와 함께 5연승을 달렸습니다. LA 에인저스는 클리블랜드에게 3대4로 패하고 주말 3연전을 1승 2패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을 주시하면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4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미국에서도 스승의 주간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또 이를 기념하기도 하는데 오늘 스승의 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고 일어나면 총격 사건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국가 중에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나는 곳 미국입니다. 총격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시 중인 국가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지난 주말에 역시 또 총격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해 여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애리조나 유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한 모임 장소에서 다수의 부상자를 발견해 7명을 병원으로 옮겼고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경위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유마가 멕시코 국경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 도시가 국경을 넘어 밀려드는 이민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애리조나 유마 지역의 현지 매체는 전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는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한 사업장에서 내부 다툼이 일어나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했습니다. 회사 내부 다툼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다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루이빌은 지난달 10일 내셔널은행 건물에서 해고의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이 총기 난사한 그 현장입니다. 또 테네시주의 한 도시 세이에빌에서는 경찰과 총격전으로 60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햄프셔주 졸업 파티장에서도 또 총기 난사가 발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0명이 희생된 뉴욕주 버팔로 총격 1주기를 맞아서 제발 뭐라도 좀 하라며 연방의회에 총기 규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YTN입니다. 토요일 오후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졸업 파티장에서 또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후드티 차림의 남자들이 총기를 난사해 20대 남녀 4명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Currently, the investigation is active and ongoing. Our detectives are out there working. They'll be working into the night. Extremely concerned, and the community should be concerned that this is going on as well. That's why we need the community to be involved. 비슷한 시각 애리조나주 유마와 켄터키주 루이빌에서도 총격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약 10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의회가 총기 규제를 위해 제발 뭐라도 좀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꼭 1년 전 뉴욕주 버팔로에서 10명이 희생된 총격 사건을 상기시키고 지난 1년간 미국에서 650건이 넘는 총기 난사로 4만여 명이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버팔로 총격 1주기 추모식에서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주의가 사라지기를 희망했습니다. The white supremacists did not win on that day. Racism did not win on the day. That the people of Buffalo said that love will come out and be the winner on this day.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을 금지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이 내일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시 만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회동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하고 부채 한도 협상 상황에 대해서 낙관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저쪽도 합의하고자 하는 바람이 정말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 생각에 우리는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G7 정상회담 참석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인 참석하는 계획이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 등은 부채 한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9일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양측은 실무자 간 협의를 진행시킨 뒤 12일에 재회동키로 했지만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회동 일정을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회동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디폴트, 채무 불이행에 대한 위기감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인 6월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간의 부채 한도 협상이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수정헌법 14조 발동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수정헌법 14조 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과 달리 헌법상 대통령의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지원 사격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은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정헌법상의 표현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첫 번째 선택지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만약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이 미국을 벼랑으로 민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을 두고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공화당과 협상에 실패해서 디폴트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 조항을 통해 디폴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헌법 해석에 다른 여지가 있는 데다가 만약 법원에서 사후에 제동이 걸린다면 디폴트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타이틀 42 불법 입국자를 즉각 추방한다는 42호 정책을 종료한 이후 남부 국경을 통한 입국 시도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이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42호 정책이 마무리되기 직전 국경 인근에 몰려든 이민자들 엄청났었는데 그게 50%밖에 안 된다? 이해하기 좀 어렵긴 합니다만 국토안보부 장관이 50% 이상 줄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국경 순찰대가 지난 이틀간 접촉한 이민자 숫자를 타이틀 42 종료 전 일주일과 비교하면 50%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이 폐기되면 미국 입국이 더 쉬워질 것이란 생각에 이주민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대거 몰렸고 불법 입국 시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절반이나 줄어든 이유로 정부의 노력을 들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정부가 이주민에게 미국에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지를 매우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42호 종료에 맞춰서 이주민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합법적 입국 경로를 확대하면서 불법으로 입국할 경우 바로 추방하고 5년간 재입국을 금지하며 이에 더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이 50% 이상 이주민들이 감소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이미 남부 국경에 도착한 이들 수천 명은 추방한 바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재입국을 금지하거나 형사처벌한 사례는 없지만 추방된 이들이 다시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경우 분명히 형사처벌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개막 전날 기시다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는 것입니다. 미일 정상은 패권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과 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대응책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은 지난 1월 기시다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개최했던 이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 것입니다. 일본 니카테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재무장관 은행장 회의 공동성명에서 일각의 예상과 달리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놓고 G7 내부 균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중국의 관영 매체가 평가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한 관련 보도에서 G7 내부에서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G7 회의 참가 관리들이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길 원치 않은 것은 대다수 국가가 대국인 중국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 소식은 정말 핫하고 촉촉하고 맛있는 사상 최고의 맥도널드 버거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먹고 싶은 맥도널드 제공입니다. 5월 1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남가주 지역의 낮 기온은 평균 기온을 계속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름이 좀 많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인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 짙은 구름이 덮여서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고 낮 기온은 예년 기온과 비슷하게 유지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전에는 흐리지만 오후에는 맑아지겠고 내일은 낮 기온 오늘보다 2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주말을 향해 갈수록 낮 기온은 조금씩 높아져서 주말경에는 낮 최고 기온이 지역에 따라 80도 내외에서 90도에도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9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59도, 벨리와 일랜드 암파이어 지역은 84도, 57도, 해안 지역은 64도, 56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1도로 출발하고 낮 최고 기온은 8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L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9일 LA 시의회가 주민들이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를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등 다중언어로 서비스를 받게 할 수 있게 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K타운 액션 등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저소득층 아파트와 노인 아파트를 신청하려는 한인들 대상으로 무료 상담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K타운 액션은 최근 몇 년 동안 한인타운에서 아파트 개발업자들은 아파트 완공 시 전체 유닛 중 특정 비율의 유닛을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대신 LA시로부터 대중교통 인접 커뮤니티 또는 밀도 보너스 인센티브를 받아 아파트 층수를 높게 짓거나 주차장을 적게 만드는 특혜를 누려왔다며 2017년부터 22년까지 한인타운을 비롯한 시 전역에 총 8,081개 저소득층 유닛이 인접 커뮤니티를 통해 배정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인을 비롯한 대부분 주민들이 어떤 아파트가 이런 혜택을 통해 지어진 아파트인지 어떻게 신청서를 받아볼 수 있는지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었습니다. K타운 액션은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한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해피북 서점에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한인타운 해피북 서점에서 무료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메트로 레드라인에서 한 남성이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제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새벽 다운타운 LA의 메트로 레드라인 스테이션에서 한 남성이 총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어제 새벽 12시경 일가와 힐스트릿 부근 시빅센터와 그랜드파크 스테이션에서 36살 남성이 23살 난 용의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용의자로부터 수차례 총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달아났고 피해자와 용의자가 홈리스인지 갱단원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마더스데이 주말이던 지난 13일 버뱅크에서 AR-15 반자동 소총 보유 금지를 외치는 엄마들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엄마들 단체인 Moms Demand Action for Gun 단체는 AR-15 소총 보유를 전국적으로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마더스데이 행사의 일부로 열린 이날 시위에서 엄마들은 최근 연일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를 강화해 아이들이 총격 사건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엄마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학교, 쇼핑몰, 은행, 댄스홀 등의 공공장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른 사실을 지적하고 느슨한 총기 규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을 물으며 AR-15 반자동 소총 보유를 금지하도록 구호를 외쳤습니다. 최근 텍사스 댈러스 쇼핑몰 총기 난사 사건 등 올해 들어서만 최소 21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김지윤입니다. 한인타운은 아파트 건물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아파트 거주 여성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건물 소유주도 함께 당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연방법무부가 LA 한인타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 혐의에 대해 해당 아파트 건물 매니저와
이 아파트 건물의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타운 사우스웨스트 에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을 관리해온 아파트 매니저 아브라함 키살리가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자신이 관리하는 아파트 건물에 거주해온 여성 세입자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벌였다는 혐의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여성 세입자들에게 하우징 베네핏 제공을 대가로 자신과 성관계를 맺자고 요구하는 한편 듣기에 불편한 성적인 코멘트를 하고 여성 세입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 유닛을 방문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키살리는 M&F 개발사의 아파트를 관리하는 매니저인데 법무부는 매니저인 키살리 외에도 M&F 디벨롭먼트사를 이번 소송의 피고인으로 추가했습니다. 법무부 인권부서 측은 아파트 관리 매니저 직책을 맡은 사람이 자신의 파워를 이용해 세입자들에게 저렴한 하우징 베니핏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페어 하우징 액트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소송에서 여성 세입자들이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처벌을 내리고 앞으로 세입자 차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원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이번 소송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서 여성 세입자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강력하게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s not the sort of thing that the female tenants want. They would prefer to just pay their rent, or if they can't pay their rent, to not have to exchange sexual favors for that. 이러한 일들이 한인타운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It's not unheard of. I mean, it's not the first lawsuit we filed since I've been working at the U.S. Attorney's Office. I mean, there was someone, I think, in the Westlake neighborhood. As I said, it's 집주인이나 건물 매니저로부터 성희롱 혹은 성관계를 강요받는 한인들은 하우징 디스크리미네이션 부서 전화번호 833-591-0291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경찰 노조로 알려져 있는 LA 경찰 보호 연합 LAPPL이 내년 연방하원 선거에 출마한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을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데이브 민 의원의 선거 사무실은 지난 12일 이같이 밝히고 LAPPL은 9,200명 이상의 경관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사무실에 따르면 크레이그 랠리 LAPPL 대표는 데이브 민 의원은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정책을 없애기 위해 주 전역에 사법기관 지도자들과 협력해왔다면서 공공안전 관련 자금과 경찰에게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봉사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려 노력하고 또 공공안전 강화를 위한 사려 깊고도 강력하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캘리포니아 교사연맹과 서비스직 국제노동조합 등의 다른 대형 노조들도 데이브 민 의원의 연방하원 도전을 지지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부촌만 골라 강졸대 범죄를 저질렀던 국제범죄조직단이 포착돼 치안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주로 팔로스 버디스, 애너하임 힐즈, 헐리우드 힐즈, 발렌시아, 산타모니카 등에서 활동하면서 대낮 빈집털이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경찰 당국들은 남가주 고급 주택들이 이들의 타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 힐스 지역 게이티드 커뮤니티에서 게이트 바로 뒤에 위치한 주택 한 채가 절도단의 침입을 당했고 용의자 한 명이 백야드로 달려들어갔고 나머지 2명의 남성도 펜스를 뛰어넘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ABC 방송은 용의자들이 국제적인 범죄 조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경찰이 체포된 용의자 3명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체포된 용의자 3명 이외에도 이 같은 조직적인 범죄 가담자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강절도 조직의 경우 관광비자로 미국에 방문했다 범행을 저지르고 본국으로 훔친 물건을 가져가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고 ABC 방송은 전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LA무역관과 잡코리아 USA와 함께 이달 30일부터 6월 2일까지 나흘 동안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2년부터 매년 개최돼서 12번째를 맞는 서부 최대의 규모의 취업 박람회입니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올해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LA 총영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올해는 LA뿐만 아니라 달라스와 디트로이트 코트라 무역관과 협업해서 보다 광범위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채용 분야는 프로그래머, 회계, 마케팅, 해외 영업, 엔지니어 등으로 다양합니다. 구직자들은 잡코리아 USA에서 개발한 온라인 취업 박람회 웹사이트를 이용해 이력서 제출부터 각 기업 인사 담당자와의 면접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오는 17일입니다. 수요일 온라인을 통해 5월 월간 법률 상담소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법률 상담소는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국 세금 상식을 주제로 아시안-아메리카 정의진흥협회, 한미연합회,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한국과 미국의 증여세 차이, 한국 세금 신고 시 유의사항,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 등에 관해 세미나가 열릴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한인들은 총영사관에 문의해서 이 줌 번호나 다양한 아이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아이들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면 두뇌의 언어 담당 영역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이스트 앵글라이 대학의 연구팀은 2.5세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통해서 영유아기 자녀와 대화하는 것은 초기의 두뇌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영유아 163명을 대상으로 소형 녹음 장치로 3일 동안 하루 최대 16시간 동안 어른들이 말하는 소리, 대화 소리, 또 아기가 말하는 소리까지 모두 6,208시간의 언어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어서 아기가 잠자는 동안 MRI 장치로 뇌를 촬영해서 뇌 신경세포를 둘러싸면서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돕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의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미엘린은 단백질 30%, 지질 70% 구성된 백색 물질로서 뉴런을 이루는 축삭을 여러 층으로 감싸며 뉴런 사이에 신호 전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연구 결과 일상적인 환경에서 어른들로부터 말을 더 많이 듣는 아기들일수록 뇌의 언어 관련 영역에 미엘린이 더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아이들의 뇌는 생후 2년간 매우 빠르게 발달해서 2살이 되면 뇌 크기가 성인의 80%에 이른다며 이 시기에 이 미엘린 생성이 촉진되는 것은 아이들의 정교한 언어 처리 능력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체성을 찾아 한국을 찾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이다. CNN이 지난 주말 한국계 미국인 이민 2세들의 어려움을 방송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 케빈 램퍼트는 한국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갔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늘 따돌림을 받았고 언제나 겉도는 기분이었다라고 말한 램퍼트 씨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미국에 정착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자녀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기준 한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은 약 4만 3천 명으로 2005년에 2배가 넘습니다. 인종차별적인 경험과 완전한 미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은 그들이 부모의 고향에 가는 것을 고려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CNN은 설명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을 찾은 이민 2세들은 결국 미국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설명합니다. 인종차별, 민족성 역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그들의 부모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겪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캘리포니아 아시아센터의 지연조 디렉터는 민족 내 차별은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느냐에 따라 발생하지만 미국에서는 다른 인종 간의 인종차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민 2세들은 한국에서 이성을 만나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낀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은 한국의 보수적인 관념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성은 선망받고 있는 직업을 갖지 않으면 여성을 만나기가 어렵고 영어 교사가 되기는 쉽지만 다른 직업을 가지려면 비자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도 토로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시간이 길수록 처음과 달리 한국에 완전히 녹아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한국으로 갔던 이민 2세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IT 신흥재벌 피살 사건이 당초 알려진 것처럼 불안한 치안 탓이 아니라 복잡한 치정 문제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모바일 결제 이체 서비스 캐시앱의 창업자 보블리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과 피해자 가족, 지인 등의 증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구글 안드로이드 OS 개발에 참여한 뒤에 캐시앱을 창업한 리는 지난 4월 초순 샌프란시스코 시내 인근 지역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43세에 불과한 나이에 IT 업계의 거물로 인정받았던 리의 피살 소식은 충격을 줬습니다.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 CEO를 비롯해 일론 머스크 CEO 같은 유명 인사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는 IT 재벌조차도 치안이 붕괴한 샌프란시스코의 범죄를 피해가지 못했다는 자성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용의자 니마 모미니가 체포된 이후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계 이민가정 출신인 모메니는 유명인은 아니었지만 역시 컨설팅 업체를 경영하는 인물로 범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모메니는 사건 당일 리와 말싸움을 한 뒤에 준비한 흉기로 리를 찌르고 범행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모메니와 리가 다툰 이유는 바로 모메니의 여동생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사교계에서 유명한 인사로 통하는 모메니의 여동생은 샌프란시스코의 인기 성형 전문의의 의사의 부인이었고 살해당한 리와는 불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미시간주에서 한 13세 소년이 새총으로 여동생의 납치를 막아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 엘페나에서 8살 소녀가 집 뒷마당에서 버섯을 따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17살의 남성이 소녀에게 다가갔고 이 소녀를 붙잡은 뒤 입을 틀어 막은 채 아이를 납치하려고 했습니다. 용의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7세 미성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범행은 소녀의 13살 오빠가 새총으로 기지를 발휘한 덕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근처에 있던 오빠가 범행을 목격한 직후 새총으로 용의자 머리와 가슴을 정확히 맞췄다라고 미시간 경찰은 밝혔습니다. 새총을 맞은 용의자는 눈에 띌 정도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범행을 멈추고 달아난 그는 피해자 가족 등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인근 주유소에서 체포됐습니다. 납치, 아동 유인 미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는 구급돼 있습니다. 경찰은 8살 소녀가 납치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오빠가 새총을 들고 용감히 싸워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총격 사건 못지않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미성년자 납치입니다. 2010년 이후 매년 납치되는 21세 미만 국민 평균 350명이라고 FBI는 집계했습니다. 어제 마더스데이를 기념하는 이벤트가 LA 다저스에서도 열렸습니다. LA 다저스는 어제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홈구장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3연전 중 마지막 3차전 경기를 벌였고 경기 전 마더스데이를 기념한 것입니다. LA 다저스는 항상 매주 일요일 경기가 홈에서 끝나면 어린이 팬들을 위해 썬데이 키즈 런더 베이스 행사를 갖는데 어제는 마더스데이를 맞아 어머니들에게로 그 대상을 확정해 진행한 것입니다. MLB도 어제 일요일 마더스데이를 맞아 세계 최대 유방암 조직인 수잔 G 코맨과 제2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제 경기가 진행된 모든 MLB 구장에서는 마더스데이 헌정 영상이 구장 전광판에 상영됐고 모든 선수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핑크 클럽 로고를 부착하고 경기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스포츠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골프 소식이 상당히 많네요. 골프 소식이 엄청 많고요. 참 희한한 그런 기록이 나왔어요. 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4가지의 한국과 호주의 대결이 벌어졌어요, 어저께. 네. LPGA 먼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어제가 남녀 골프에서 하면 동반 우승이 눈앞에 보였어요. 김시우 선수가 우승을 또 가능을 했었는데 물론 일단 주승을 했지만 일단 LPGA 고진영이 마지막 4라운드에서요. 4타차 열세를 뒤집고 연장전 끝에 호주 동포 이민지를 연장 첫 홀에서 버디 잡으면서 우승을 했는데요.
고지정은 어제 이민지의 4타 지진 공동 4위였는데 버디 5개, 5타를 줄였어요, 자그마치. 그래서 4라운드 합계 13언더가 275타로 어제 한타 줄이는데 그친 이민지와 동타를 이루었고요. 결국 연장 첫 홀에서 이민지를 제치고 우승을 했어요. 근데 고진영 정말 대단한데, 고진영이 보니까 2019년, 2021년에 이어 대회 3회 우승이라는 금자탑을 이뤄냈습니다. 이민지는 작년에 우승자가 또 공교롭게 호주의 그 동포죠. 이민지 선수였는데, 타이틀 방어에 나섰지만 고진영의 4라운드 파이팅에 눌려서 방어전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고진영은 어제 우승으로 시즌 2승에다가 통산 15승을 했고요. 이 중 3번은 바로 이 뉴저지 몽클레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파운더스컵에서 우승한 기록을 남겼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승 사냥 선봉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의 동포, 그러나 일단 1위가 전부 다 한국 선수와 한국계 선수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PGA에서도 진짜 남자 우승 눈앞에 들어왔었는데요. 남자 우승 눈앞에 들어왔죠. 근데 남자 우승은 호주 선수가 우승을 했고, 또 공교롭게 준우승은 한국 선수예요. 일단 PGA 투어 AT&T 바이런 넬슨 대회가 텍사스의 TPC 크레이크 랜치에서 막을 내렸는데요. 한국의 김시우가 4라운드에서 보기 하나 없이 8개의 버디를 잡아냈습니다. 정말 깔끔타를 기록을 했는데요. 4라운드 합계 22언더파 262타로 호주의 제이슨 데이에 요 남자 대회에서는 또 하필이면 또 이제 호주 선수한테 좀 뒤졌어요. 한타 뒤진 아슬아슬한 공동 2위의 좋은 성적으로 통산 4승을 올렸어요. 통산 4승을 올렸는데 김시우는 준우승만 4번을 했고요. 시즌 탑10이 4번. 그래서 4-4-4-4-4의 그 인연을 마주했게 되었고요. 아무튼 김시우는 특히 이 골프 코스가 집 근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은 자신감이 났었는데 아쉬운 그 준우승이라는 그런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세계 랭킹도 36위로 상승을 했고요. 결국 어제는 LPGA와 PGA 모두 호주와 우승 다툼이었다는 그런 진기록을 남겼는데요. 아무튼 어제 그 한국 남녀 골프는 정말로 멋진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말씀하시죠. 예. 지금 임성재 선수는 한국에 있는데 한국 골프도 화제가 되고 있네요. 네, 한국에 3년 7개월 만에 그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었는데, 한국 골프대회에 출전한 임성재가 경기도 여주 폐렴이 아니고 패럼입니다. 네, 골프클럽에서 막 내린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요, 5타를 역시 뒤집으면서 4라운드 합계 278타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호주 동포, 공교롭게 호주 동포의 이 선수가 이준석을 한타타로 제치고 우승하면서요, 이 역시 한국과 호주의 대결이라는 그런 진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임성재가 물론 이제 한국에서도 우승도 했지만은 돌아와서 미국에서 PGA 투어에서 우승을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진기한 기록이 어제 골프계에서는 벌어졌네요. 진짜예요. 여자 골프도 호주와 1위, 2위 다툼이었고, 남자 골프도 그랬고, 또 한국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공교롭게 한국과 호주 대결, 한국과 호주는 굉장히 친한 나라겠습니다만, 아무튼 스포츠에서 진기록이 벌어졌다는 그런 재밌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자, 이제 NBA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내일이죠? 내일이죠. 네, 맞습니다. 내일이 운명의 날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6차전이 일단 건너가서 골든스테이트 6차전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디펜딩 챔피언 골든스테이트를 122대 101로 홈에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서부 컨퍼런스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결국은 NBA 챔피언 준결승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4팀이 남았어요. 그래서 농구 팬들을 열광하고 있는데요. 레이커스는 지난 2월 러셀 웨스트브룩을 내보내고요.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비글리, 그다음에 벤더벨트, 러셀 등을 보강하면서 시즌 초반 부진을 털어내고 서북 강자로 일단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결승선대는요, 보니까 덴버 너깃입니다. 덴버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닌데 농구 정말 잘하네요. 그래서 두 팀은 내일부터 7전 4승제의 NBA 챔피언십 준결승과 컨퍼런스 챔피언십에 돌입하게 한다는데요. 일단 그 레이커스가 6차전 승리가요, 역시 르브론 제임스의 30점과 리바운드 9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요, 승리의 선봉에 섰고요.
수비에서는 안서니 데이비스가요, 골 밑에서 자그마치 리바운드를 20개 잡아냈어요. 그래서 일단 앤서니 데이비스와 그 르브론 제임스의 콤비가 일단 이렇게 컨퍼런스 결승까지 나가는데 주역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LA커스의 그 후반 상승세가 너무 계속된다면은 컨퍼런스 챔피언 자리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접전이 예상된다. 사실 워낙 그 정규 시즌에서는 덴버 너킷스가 당연히 앞서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접전이 예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내일 열리는 덴버와의 1차전이 아마 이틀 후 열리는 2차전의 결과, 1차전과 2차전 결과를 보게 되면은 우승자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이야기인데, 1차전에 승리한다면 정말로 서브 컨퍼런스 챔피언십 나가는데 좀 좋은 한 발을 디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보스턴 셀틱스가 51점을 쓸어담은 제이슨 데이텀의 활약으로 필라델피아를 112대 88로 누르고요. 마이애미와 역시 동부 컨퍼런스 챔피언 결정전, 그러니까 NBA 챔피언 준결승전에 올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앞으로 다저스를 라이벌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성적이 비슷해야 라이벌이죠.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죠. 메이저리그 소식 뭐 짧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뭐 김하성이 있으니까 샌디에고가 좀 잘 해가지고 들쑥날쑥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경기 결과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튼 농구 소식이 길어져서 야구 소식 간단히 정리를 한다면요. 일단 피츠버그 배주한 소식이 있어요. 발티모어 원정 경기에서 7번 타자 2루수 출전해서 4타수 1안타 2타점 올리면서 4대0 승리에 힘을 보탰고요. LA 다저스는 어제 샌디에고를 4대0으로 격파하고 26승 15패. 샌디에고는 정말로 다저스 상대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김하성은 3타수 무안타 부진을 보였고요. 여기서 가슴 아픈 소식은 크레이튼 커셔의 어머니죠. 10살 때 이혼 후에 홀로 그 크레이튼 커셔를 키워낸 어머니 메리앤이 13일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커셔는 그러나 17일 예정대로 들판한 후에 휴가를 내서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배워간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으로 오늘 스포츠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튀르키예 대선에서 친러시아 성향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박빙으로 앞섰지만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결선 투표에 갑니다. YTN입니다.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에르도안 현 대통령은 근소한 차이로 상대 후보를 앞섰지만 과반 득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야당 단일 후보 클루츠 다로울루 공화인민당 대표는 선거 부정을 제기하면서도 결선 투표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결선 투표로 최종 승자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총리와 대통령으로 20년 동안 튀르키예를 이끌어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결선 투표에서 이길 경우 추가 5년 임기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2033년까지 30년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대선에 앞서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우세를 보였던 클루츠 다로울루 후보는 최종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남은 운명의 2주 동안 양진영의 결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튀르키예 대선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우크라이나에 따른 테러 제재 불참과 국제서양 조약기구 내 갈등 유발 등 튀르키예의 친러 노선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클루츠 다로울루 대표가 집권하면 친서방 정책을 통해 유럽연합과 나토 관계 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양측 후보의 서방과 러시아에 대한 노선이 극명하게 갈려 결선 투표 결과에 따라 서방과 러시아의 희비도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에서 규모가 가장 큰 마약 잠수정이 적발됐습니다. 몰래 실은 마약이 3톤, 이 한국 돈으로 1,400억 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입니다. 어둠 속 태평양 앞바다에서 적발된 잠수정. 내부에 엄청난 양의 마약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400억 원어치입니다. 마약 밀반입을 위한 이른바 나르코 잠수정입니다. 적발된 잠수정은 길이 30m에 폭 3m 크기입니다. 레이더나 감시 장비의 탐지를 피하려고 기존 선박을 개조했습니다. 평소엔 물 위에 떠 있지만 숨기 위해 10에서 20m가량 잠수할 수 있습니다.
코카인은 콜롬비아를 떠나 중미 국가에 밀반입된 뒤 마지막 소비국인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에서 지난 30년 동안 적발된 마약 잠수정은 228척에 이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중국 법원이 미국 시민권을 가진 7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간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간첩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영주권자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그는 간첩 활동에 종사한 혐의로 장쑤성 수저우 국가안전국에 2021년 체포됐습니다. 수저우 법원은 렁씨의 홍콩 신분증과 미국 여권 번호를 공개했지만 추가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마더스데이 어제 지났고요. 그리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따지고 보면 5월은 가정의 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5월 계속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솔 모닝뉴스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릴레이션십을 생각합니다. 당신의 든든한 금융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